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토피아 HR 컨설팅의 박지영 강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죠. 스트레스는 없애고 싶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과 늘 함께하고 있고 각자 스트레스의 원인도 대처하는 자세도 다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짧지만 나대리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대리만의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다는데 함께 들여다보시죠. 오늘의 교육 목차입니다. 첫 번째, 나대리의 스트레스 이야기로 스트레스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나들이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준다고 믿고 있었는데 과했는지 우리 몸의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들이의 자율신경계를 들여다보고 세 번째, 나들이만의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우리도 같이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들이의 스트레스 이야기입니다. 회사원인 나들이가 아침 일찍 기분 좋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 과장님이 급하다며 이번 주까지 제출할 보고서를 오늘 퇴근 전까지 내라고 합니다. 거기다 외근까지 다녀오라고 하네요. 과연 이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우리의 나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요구 수준과 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간의 불균형을 지각하고 다 해내지 못할 거란 걱정에 갑자기 불안과 초조함이 몰려옵니다. 평소 입맛이 너무 좋은 우리 나대리가 점심시간에는 급기야 식욕자로 밥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맙니다. 네, 나대리의 스트레스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스트레스 원인, 즉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 자체를 스트레스 원이라고 하는데요. 나대리의 스트레스 원은 무엇이었나요? 네, 과도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계획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원은 무엇인가요? 몸에 생기는 병도 원인을 알아야 고칠 수 있듯이 스트레스도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떤 상황에 많이 불편했는지, 또 어떤 말이 유난히 마음속에 상처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자신만의 스트레스 패턴을 알게 되고 좀 더 수월하게 해결책을 찾는데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이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나대리처럼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 초조와 같은 심리적 반응이나 식욕저하 같은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 생리적,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위기 상황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이기도 합니다.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화살이라면 스트레스는 그것을 막아줄 방패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측면에서 스트레스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우리의 나들이 이렇게 바쁜 회사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격증에 도전을 했는데요. 불현듯 올라오는 긴장감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격증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부담스럽더라도 적절히 대응하여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반면 잘 적응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계속 지속되는 불안이나 우울, 각종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가족의 죽음, 사고, 건강 등으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나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네, 나대리의 이야기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막막해 하시거나 원인 또는 반응을 말씀을 하십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학자들의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스트레스의 정의를 보았지만 저는 캐나다의 내분비학자이며 스트레스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의 박사의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트레스란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는 자극에 저항하는 반응이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공격인자보다 방어인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대리의 자율신경계입니다.
스트레스 교육을 하면서 제가 꼭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율신경계를 알면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안 되는지,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한다고 해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신체 자동 조절 시스템 또는 신체 중앙 통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소화가 되나요? 네, 당연히 되죠. 밤에 밥 먹고 자도 아침에 배 고프잖아요. 그럼 혈압과 체온 유지는요? 호흡은요? 당연히 되죠.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든 잠을 자든 신체 각 기능이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은 자율신경계 덕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두 개의 하위 조직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룰 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1차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저하되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몸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면 되겠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한다고 해서 자율신경계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흡법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호흡법은 복식호흡과 음량교호흡이 있는데요. 오늘은 복식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식호흡 해보셨나요? 우리는 사실 엄마 뱃속에서 복식호흡을 하는데 그래서 이 호흡을 택식호흡이라고 합니다. 아기 때에는 복식호흡을 하다가 살면서 잊어버리고 가슴으로 호흡하는 흉식호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는 것은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해충 방법이기도 합니다. 복식호흡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체에 힘을 빼고 강제로 흉곽과 갈비뼈를 닫고 하지 않고 배만 볼록하게 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는 잘 안 되시면 누워서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앉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호흡의 비율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10초 안에 하시면 됩니다. 마시는 호흡을 4, 멈추는 호흡을 1, 내쉬는 호흡을 5, 4대 1대 5대 비율로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오른손은 가슴에 올려주시고 왼손은 배꼽 주변에 놓아주세요. 의식 없이 여러분 그냥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배가 올라오나요? 가슴이 올라오나요? 만약에 배가 올라오면 복식호흡을 하신 거고요. 가슴이 올라오면 흉식호흡을 하신 겁니다. 물론 가슴이 올라오는 호흡을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식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가슴에 얹어있던 손을 옆구리에 가져가 볼게요. 네, 자연스럽게 코로 호흡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는 느낌과 마지막에 갈비뼈도 같이 올라오는 느낌이면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코로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시고 내쉴 때는 배가 척추 가까이 붙는다는 느낌으로 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내쉬면서 배가 척추 가까이 붙는다는 느낌으로 호흡하세요. 반드시 주의사항 지켜주시면서 해주시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하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5분이나 안 되면 3분 정도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가져다 주면서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들이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들은 자기 성장의 자극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